이번 시간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력과 전력량 그리고 전기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에서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 이제 앞에서 한 전하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도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전하가 이동하면서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류라고 하는 거를 1초 동안에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했느냐 해서 쿨롱 퍼 세크 이렇게 단위가 만들어지고, 얘가 암페어로 됐어요. 그 다음에 전압은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그래서 줄 퍼 쿨롱의 단위가 만들어지고, 얘가 결국 볼트가 됐어요. 이번에는 전력 P는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느냐, 그래서 줄 퍼 세크가 돼요. 줄 퍼 세크. 이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와트 하는 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의 요 구분, 얘는 요렇게 한 세트, 얘는 요렇게 한 세트, 얘는 요렇게 한 세트니까 요게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보면 이 전력 P는 일정 시간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되는데, 얘는 다시 전압 곱하기 전류에 대한 식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전압과 전류가, 전압이 높아지면 전력도 높아지는 거고, 전류가 높아지면 역시 전력이 또한 높아지고, 얘가 다시 또 V는 이퀄 IR에서 I제곱 R이라는 수식도 만들어지고, I는 이퀄 R분의 V 해서 R분의 V 제곱이라는 수식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전력 와트, 몇 와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공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에 관해서 요 공식들을 다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전력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 썼느냐 그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느냐. 그러니까 VI, 다시 말하면 전력 P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와트 세크가 돼요. 와트, 전력 P의 와트의 세크. 얘는 줄이죠, 줄. 이 단위가 와트 세크가 줄이다. 얘는 다시 I 제곱 RT. P가 I 제곱 R이니까 여기다 시간을 곱했고, 또는 R분의 V 제곱 T 해서 요 공식도 중요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제 부분에 보시면 100V의 전위차로 5A의 전류가 2분 동안 흘렀다. 그렇게 하니까 I 제곱 RT 또는 VIT 100V 5A 2분, 100V 5A 2분, 2 곱하기 60초, 초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면 곱하면은 6만 줄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와트 세크가 줄이고,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 줄 퍼 볼트, 줄 퍼 세크 와트,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돼요.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 엘렉트릭 엘리먼트예요. 구성 요소를 뜻하는데, 전기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동 요소, 또 하나는 수동 요소. 요거 두 가지인데, 능동 요소는 전압원과 전류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 요거는 능동 요소예요. 알아서 자기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전압원과 전류원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 요소는 이 전압원, 능동 요소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가 부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데, 요거는 세 가지입니다. R, L, C.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주로 전기적 요소를 얘기를 한다면, 전기적 요소를 얘기하면 주로 수동 요소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능동 요소라기보다는 수동 요소를 전기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능동 요소, 수동 요소 두 가지가 있지만, 수동 요소를 더 이제 전기적 요소 그러면 이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 능동 요소는 전압원, 전류원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전류원은 보통은 정전류원 이렇게 뜻합니다. 그리고 전압원은 정전압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전류원은 표시하기를 뭐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세로로 하면은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전압원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건 직류 전압원에 해당을 하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는 교류 전압원에 해당을 합니다. 직류냐 교류냐 이렇게 전압원에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요거는 능동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110V 이런 것들은 다 정전압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류는 DC 9V, DC 5V 뭐 이런 것들, DC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직류 전압원이에요. 얘는 극성이 없어요.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교류 AC 전압원을 뜻하는 겁니다. 교류 전압원, 직류 전압원. 자, 여기에서 수동 소자가 이제 전기적 요소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수동 소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RLC입니다. 저항, 그 다음에 코일처럼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인덕턴스, 저항, 인덕턴스, 그 다음에 두 개의 극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캐패시턴스. 자, 얘는 영어로 레지스턴스, 얘는 인덕턴스, 얘는 캐패시턴스.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단위가 오음이고, 얘는 단위가 헨리고, 얘는 단위가 페러드라는 단위를 써요. 헨리, 페러드. 오음, 헨리, 페러드. 자, 1번, 2번, 3번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게. 얘는 우선 저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저항.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얘는 주요 역할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해요. 빛이나 열 등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빛이나 열 등으로 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인덕턴스나 캐패시턴스는 에너지를 소비한다기보다는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저장했다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저항
저항 R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ohm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물질이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물질, 크기가 있어요. 이게 같은 물질인데 얘는 길고 가늘고 얘는 굵고 짧고 어디가 저항이 크겠느냐. 이걸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쉽게 통과하고 얘는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저항이 크고 이쪽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이거를 수식으로 해보니까 길이가 L이고 여기에 단면적 S가 있다. 그러면 저항이라는 거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줄어들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S분의 L. 이걸 이제 뭐 A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A분의 L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S분의 L, 그리고 이 물질이 뭐 철이냐, 은이냐, 금이냐, 뭐 고무냐, 나무냐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다. 고유 저항률이 있다. 그래서 저항 R은 로우 S분의 L, 이렇게 저항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요게 저항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물질이 처해진 이 공간의 온도에 따라서 여기 얘가 20도C에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 주변 온도가 80도가 됐다. 그러면 20도C일 때하고 80도C일 때하고 이 물질의 저항값이 똑같으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의 저항값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저항값에다가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뭔가가 달라져요.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저항값의 알파 제로 T,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 T는 온도 변화, T2-T1 하는 온도 변화. 얘는 온도 계수. 그러니까 이거를 R0로 빼면 R0는 이퀄 1 플러스 알파 제로 T,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온도 계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원래 값에서 빼게 돼서 줄어드는 거고, 이 값이 플러스면 원래 값에서 플러스가 돼서 저항값이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예제도 한번 보시고 같이 풀어보시면 요 저항에 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인덕턴스는 항상 캐패시턴스하고 견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성격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 얘는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 두 전기 소자의 요소의 그 특징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요거를 이제 인덕턴스 또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자체는 인덕터, 요거 자체는 캐패시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캐패시터, 인덕터.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값은 인덕턴스. 그래서 L 헨리, 뭐 10헨리, 1헨리, 2헨리 이렇게 되고, 얘는 페러드라는 단위를 써서 50페러드, 10페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주로 미리헨리의 단위를 많이 쓰게 되고, 이 헨리의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라 거의 쓰질 않습니다. 미리헨리. 얘는
마이크로페러드의 단위를 많이 씁니다. 10마이크로페러드, 5마이크로페러드. 페러드의 단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둘 다 에너지를 이 안에 저장했다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전력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LDT분의 DI의 시간 변화에 대해서 전류 변화가 있을 경우에 L 값에 인덕턴스 값에 따라서 전압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 얘는 얘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 요거는 2라기보다는 VC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의 DT에서 미분의 형태, 적분의 형태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인덕턴스 값을 먼저 정리를 하고 지금 지나가면 이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캐패시턴스하고 같이 놨는데 우선 인덕턴스를 마저 정리를 하면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이 인덕터에 지나가는 전류에 대해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할 때만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기전력이냐면 반대되는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 수식이 NDT분의 D 파이하고도 연결이 돼서 LI는 이퀄 N 파이가 되고 L은 이퀄 I분의 N 파이가 된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저장됐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됐다 방출된다. 요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캐패시턴스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테고 자, 그 다음에 L이 L1, L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 하시면 됩니다. 저항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요게 각각의 인덕턴스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할 때는 L1, L2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L1을 이렇게 감고 여기다가 L2를 감아서 L1, L2가 되면 요 같은 보빈에다가 L1, L2를 같이 감다 보니까 여기 전류를 흘릴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여기서 자기장, 아래에서 자기장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이 L 값이 자기장이 서로 커지다 보니까 이 자기장 자속에 의해서 이 L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둘 사이는 이것과 달리 얘는 자기적으로 결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적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요 안에 상호 인덕턴스가 만들어져요.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그러는데 이 뮤추얼 인덕턴스의 M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는 L1 더하기 L2로 끝나지만 이 자기적 결합이 있을 때는 LT 토탈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M이라는 상호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같을 때는 플러스, 방향이 다를 때는 마이너스. 이 상호 인덕턴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방향을 상호 인덕턴스가 만들어질 때 방향을 표시할 때 요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같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얘가 자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코일이다. 그러면 얘는 L1 더하기 L2의 플러스 2의 M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이에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L1 더하기 L2의 마이너스 2M이 되는 겁니다. 이때 M을 자기적 결합이 있는 상태라에서 발생되는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요게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인덕턴스가 두 개가 자기적으로 결합이 잘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나타내는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요게 결합계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봐두시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적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선의 이상적인 결합일 경우에는 K 값이 1이 되는 거고 자기적 결합이 없으면 상호 인덕턴스가 없이 이게 제로죠. 제로면 이 K 값은 0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캐패시턴스는 인덕턴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캐패시턴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기호를 쓰고 여기에 몇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턴스 값을 갖고 있는데 캐패시턴스라고도 하고 뭐 캐패시터 이 기계는 캐패시터 또는 콘덴서 우리 이제 콘덴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콘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 이제 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용량 캐패시턴스가 몇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는 RLC 중에 R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L은 2분의 1 LI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 거고 얘는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을 합니다. 얘는 I의 형태, 전류의 형태로 L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전압의 형태로 C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의 개념은 여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개념에 가까워서 서로 RLC의 특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얘는 I제곱 R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전력. W로 치면 I제곱 RT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겁니다. 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저장했다 방출, 저장했다 방출. 배터리 얘도 배터리지만 전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콘덴서 안에 저장되는 전기량은 Q는 이퀄 CV의 그 공식으로 이 C는 요거에 대한 용량을 말하고 V는 여기에 인가된 전압.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량은 Q로 만들어진 요 공식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인덕턴스에 유도되는 역기전력, 캐패시턴스에 대해서는 저장된 에너지, 또 저장 전기량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소자, 능동 소자, 수동 소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